재밌는 댓글 하나 보여드려야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댓글 하나 볼까요? 간단합니다. 가장 간단한 정치운동을 제안받았어요. 황운하 의원 이거에 대해서. 아주 싸늘하다, 서늘하다. 아주 기가 막힌 댓글. 가장 간단한 정치운동. 출산율 1 넘을 때까지 무조건 정권 교체. 오, 서늘하다. 이야, 천재. 제가 그냥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출산율 1 넘을 때까지 무조건 정권 교체. 이야, 천재인데? 내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지난번에 강남에서 제가 만났던 경제학 박사님. 이야, 올 천재인데? 딴 거 볼 게 없구나. 출산율이 행복 지표니까 국리민복이 잘 이루어지고 있냐, 잘 안 이루어지고 있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출산율. 그게 출산율 증감 그래프가 그 정권이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최고 중요한 지표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나라 지표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나라 지표는 최근 통계치가 너무 적어. 보십시오.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산재 그래프랑 함께 한번 보세요. 정부 국정운영평가 간단해요. 보십시오. 2014년부터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출생아 수 및 합계 출산율 변화 그래프입니다. 2019년이 0.918인데 2020년이 0.8대로 떨어졌어요. 보이십니까? 이게 그 정부가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를 측정하는 가장 단순한 그래프다. 출생률. 예. 이거 여러분께 제가 보여드렸었어요. 지금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보여드리는 겁니다. 국리민복 그래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출생률이 너무 급격히 떨어지고 있죠. 근데 올라갈 때가 있었네요. 몇 년도입니까? 잘 보세요. 출생률이 올라갈 때가 있었어. 올라가면서 유지될 때가 있습니다. 몇 년부터 몇 년도예요? 2010년, 2011년, 2012년입니다. 그리고 다시 2015년에 또 올라갔네요. 그러다가 2016년부터 내리 17, 18, 19, 20 내리막길입니다. 단 한 번도 상승 올라가는 그래프가 없어요. 더 볼까요? 시계열 조회를. 정말 재밌다. 여러분께 출생률 1970년에 1970년에 출산율 맞춰보세요. 출생률 1970년. 여기 70년생 분들도 많으실 텐데 너무 재밌다. 너무 극적으로 대비되네. 1970년의 출생률 4.5. 그러니까 한 가구에 낳았다 하면 너댓 명 낳았다는 거죠. 그 결과가 우리 아닙니까? 어마어마하죠. 70년부터 통계가 있네요. 4.5명. 그러니까 둘 만나 잘 기르자 캠페인이 시작될 수밖에. 여러분 중에 다수가 그 결과죠. 둘 만나 아들, 딸 구별 말고 둘 만나 잘 기르자. 그 캠페인이 시작되던. 왜 그랬을까? 폭발적인 경제 성장률과 함께 하는 건데 왜 그랬을까요? 인프라가 감당이 안 돼서.
인프라가 감당이 안 돼서 그랬던 겁니다. 경제 성장 다 좋은데 너무 많이 나오니까 예.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아무롭다. 그래서 77년에 드디어 3명이 2.9로 바뀌고 다 3명, 4명이죠. 그때 우리 형제들이. 그러다가 2명이 무너진 게 84년이네요. 2명이 무너진 게 2라는 숫자가 무너진 게 84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1이 무너졌어요. 1이 무너진 게 2018년입니다. 0점대로 내려앉은 게. 그런데 인구가 이렇게 줄어드는데 세상이 복잡복잡하다는 느낌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인구가 그렇게 늘 때에 서울이라는 도시의 복잡복잡한 느낌, 인구가 이렇게 주는데도 서울은 복잡복잡. 절대 인구 감소도 영향이 있겠네요. 아니죠. 출생률인데요, 김청암님. 거꾸로죠. 출생률 때문에 절대 인구 감소가 일어난 거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체 숫자, 절대 숫자를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출생률을 말하는 거죠. 근데 서울은 더 복잡복잡하다는 느낌이 들죠. 인구가 줄어도. 서울 밀집도는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습니다. 근데 서울이 감당할 수 있는 인구는 몇 명이라고, 서울의 적정 인구는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우리의 통념 오해를 조금 살펴볼까요? 서울이 감당할 수 있는 적정 인구는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이 과밀 상태가 안 되는 적정 인구, 서울 지역이 감당할 수 있는 적정 인구. 그 답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투자와의 관계, 인프라와의 관계. 서울이라는 땅은 몇 명이 적정하다라는 건 답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렇죠? 뭐 무한대까지는 아니더라도 과학기술 총동원하면 대한민국 인구 5천만 다 살아도 돼요. 적정하다는 것은 인프라와의 관계, 수용할 수 있는 구조, 절대 공간이란 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근데 현재 기술, 현재 수준에서도 더블까지는 수용 가능해요. 2천만 명도 수용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근데 자꾸 과밀을 걱정하니 인구의 이동이 걱정 요인이 아니고요. 인프라의 부족, 수용 능력의 부족, 그게 중요한 거죠. 심각하죠. 근데 그 출산율이 왜 낮아져요? 그러면 출산율 낮아지는 거. 그러니까 무조건 나라는 출산율만 높이면 돼. 현재 당분간 수십 년간 대한민국이 10년, 20년 동안 힘써야 될 거는, 나라가 정말 신경 써야 될 거는 출산율입니다. 출생률. 어떻게 하면 애를 많이 낳아요? 답 나왔잖아요. 그때 눈치 깠으면 안 낳지. 결혼하기도 힘들고 키우기도 힘드니까. 자기 한 몸 건수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엄마 아빠가. 혹은 엄마 아빠의 탄생, 가난의 대물림, 이 문제가 아니고 가난이 대물림 되지 않는 사회. 요거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가난이 대물림 되지 않는 사회. 좋은 거 아니야. 그런 좋은 뜻이 아니고, 가난을 대물림 해주고 싶어도 아를 낳아야, 대가 이어져야 가난이 대물림 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 GDP는 갈수록 늘고 수출은 갈수록 늡니다. 국력은 나날이 신장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정부에서 주로 언급하는 지표는 우상향 그래프입니다. 나라의 국력이 나날이 좋아지고 있고 수출도 말도 안 되게 늘고 있고, 지금 부산항에서는 컨테이너가 막 넘치고 있고 수출품을 싣고 갈 배가 모자라서 막 항구에 컨테이너가 밀려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부 급격한 우상향 그래프라서 신난다 극하고 있어요. 근데 우하향 그래프는 절대 언급하지 않죠.
이게 정말 핵심 문제입니다. 나라의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이거예요. 특정 정부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미친 듯이 신경 써야 되는 문제는 이겁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적폐청산 얘기 한번 해봐요. 여기까지 한번 데이터를 본 다음에 나라의 제일 중요한 과제는 적폐청산입니까? 딱 요 기간이 적폐청산 하던 기간입니다. 나라의 중심 문제, 시대의 중심 문제를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딱 저 출생률 그래프가 팍팍팍팍 내려가는 기간이 우리가 적폐청산 하던 기간이에요. 무엇을 보느냐? 적폐청산 하다가 신생아 청산 되어버렸습니다. 맞지? 예. 반박 불가잖아. 적폐청산 다음에 뭐 했죠? 검찰개혁. 그 기간이죠, 저 기간이. 적폐청산, 검찰개혁. 온통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가 지난 4년을 한번 돌아보세요. 적폐청산, 검찰개혁. 근데 실제로 그 적폐청산은 이명박 감방에 집어넣는 등의 정적 제거였고, 검찰개혁은 1기는 적폐청산용 검찰개혁, 2기는 대통령 후계자 조국 만들기 검찰개혁, 그거였고요. 이제 세 번째는 지금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들 언론개혁 얘기하고 있어요. 언론개혁은 갑자기 왜 그렇게 뜨겁게 얘기되어지고 있느냐? 김어준 지키기. 그렇게 세 번의 피어리어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검찰개혁 3기는 뭐 얘기할 것도 없고요. 검수완박 안 하니까. 맞죠? 미는 구호가 뭐냐? 살펴보자고요. 적폐청산은 정적 제거였고, 검찰개혁은 1기는 적폐청산, 2기는 조국 밀어올리기, 그리고 언론개혁은 사실상 김어준 지키기. 그거 아닙니까? 그 세 개의 구호를 연짝으로 미는 동안 우리 발밑에서 벌어지고 있던 일은 저거였습니다.